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초음향 강의, 입체음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음향이라니까 굉장히 무슨 거창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 들을 때 스테레오로 들으시잖아요. 이어폰이나 헤드폰 꼽으면 양쪽 귀에 하나씩 꼽고 또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더라도 두 개의 스피커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약간의 공간감, 뭔가 좀 입체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입체 음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그런 스테레오보다도 더 이제 많은 입체 음향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입체 음향이 뭔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입체 음향이라는 거는 좀 딱딱한 표현이긴 한데 이 청취자가 음향을 들었을 때 방향감, 네, 그 다음에 거리감, 공간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음향에 어떤 공간 정보를 부과한 음향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소리 들었을 때 어떤 방향감이라든가 거리감이라든가 공간감, 즉 이제 다시 말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게 정의가 되겠고요. 입체 음향을 들었을 때 효과는 음상이 생기고 또 공간감이 생긴다 말씀드렸죠. 음상은 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공간감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것들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정의감이라는 거는 음상과 실제 음원과의 일치성. 그러니까 음상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가 어디서 난다라는 게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상으로. 그거 보고 음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음상과 실제 음원이 반드시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귀를 속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피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 물체 위치와 상관없이 만약에 이쪽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눈을 감고 있을 때 마치 이쪽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음상이거든요. 근데 그 음상하고 실제 음원이 꼭 이 자리에 실제 음원이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일치할수록 이제 좋은 어떤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의감이라는 거는 음상과 실제 음원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근감은 뭐 음원의 거리감, 그 다음에 확산감이라는 거는 내가 음에 포위돼서 온몸으로 음악을 듣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확산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통틀어서 어떤 현장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좀 용어가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음원이라는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음원은 음이 나는 이제 근원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사운드 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음을 발생하는 물체를 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운드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지각하는 감각상의 음원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어디서 난다. 예를 들어서 스피커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사람이 여기 이제 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요. 영화를 볼 때 스크린 여기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쭉 합니다. 그러면 이 이동할 때 이 소리가 처음에는 이쪽 스피커에서 자동차 소리가 나다가 이 자동차가 이동하면서 점점 소리가 이제 가운데로 옮겨갔다가 마지막으로 이 차가 이쪽에 이동을 하게 되면 소리가 이제 이쪽 스피커에서 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청취자가 들을 때는 실제 소리는 이 양쪽 스피커에서 나는 것이지만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상이 생기는 거죠. 즉 소리가 나는 물체가 있다는 어떤 허상, 이거를 지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 음장. 음장은 영어로 사운드 필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소리가 존재하는 공간을 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면 그림 이상합니다만 이 방 전체가 어떤 음장 공간이 되는 거죠. 소리가 그 방 전체 안에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음원과 음상과 음장은 한 글자씩만 다르지만
조금 이제 다른 용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입체 음향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뭐 간략하게 기술적인 발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대에는 모노 방식이었습니다. 모노라는 거는 소리가 스피커 하나에서만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뭐 소리 내는 것만 해도 대단했기 때문에 어떤 입체 음향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1950년대, 60년대에 이 스테레오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 하는 거죠. 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두 개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서 어떤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방식이에요. 지금도 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이 서라운드 방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서라운드라는 거는 이제 그 둘러싸다 이런 뜻인데요. 앞쪽뿐만 아니라 일단 스피커가 이렇게 앞에 소리가 나면 청취자는 앞쪽에서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콘서트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뭐 뒤에서도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뭐 벽에 부딪혀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앞에 소리로는 부족하니까 이 둘러싸는 듯한 소리를 만들자라고 1970, 8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 이때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불충분한 어떤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 다채널 서라운드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비만 충분히 갖춰진다면 좀 더 생생하고 거의 뭐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술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얘기 하기 전에 그럼 어디다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느냐? 뭐 입체 음향 활용 분야야 많죠. 뭐 영화라든가 TV, 뭐 게임이라든가 가상현실, 뭐 카오디오, 뭐 가정용 극장 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뭐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좀 더 이제 응용을 하자면 예를 들어 원격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국방 이런 쪽에서도 어떤 입체 음향을 통해서 화면이나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좀 더 그 현상 파악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뒤쪽에서 뭔가 소리가 나온다, 아니면 내 오른쪽 사람이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소리가 나게 스피커에서 한다면 화면과 소리가 일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박물관이나 기념물 등에서 입체 효과음을 재생한다든가, 뭐 군대라든가 공공장소에서 안전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뭔가 입체 음향을 응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곳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좀 용어들인데 음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분류되는 그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A, B, C, D, E에서 5개의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소리 나는 것부터 보면 여기 이제 마이크 기호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된 게 마이크를 의미를 하는 건데 여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마이크 기호입니다. 이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앰플리파이어 소리를 이렇게 증폭하는 기계죠. 오디오죠,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마이크 A번 그림은요, 마이크 하나로 녹음을 해서 하나의 어떤 오디오 채널을 통해서 듣는 것도 한쪽 귀로만 듣습니다. 뭐 이어폰 꽂고 듣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우리가 가리킨 용어를 모노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노. 우리 보통 모노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모노럴이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똑같아요. 하나의 마이크와 하나의 오디오 채널을 가지고 듣는데 다만 들을 때 양쪽 귀로 듣는 겁니다. 이것 보고 다이오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0번 보면은 2개의 마이크로 녹음해서 각각 다른 채널을 거쳐서 양쪽 귀로 따로따로 듣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서로 다른 소리가 들리겠죠. 양쪽 귀로요. 이런 거 보고 바이노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스테레오하고 뭐가 다르냐? 아주 뭐 좋은 그 질문인데요. 이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스테레오와 다른 점은요. 원래 이 스테레오라는 용어는 좀 점프를 할게요. 2번으로. 같은 상황인데 이어폰으로 듣는 게 아니라 스피커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요. 이거 보고 스테레오 포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스테레오 포닉.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녹음하고 오디오 재생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자, 바이노럴도 2개의 마이크와 2개의 오디오 채널, 그 다음에 스테레오포닉도 2개의 마이크와 2개의 앰프를 통해서 재생을 하는데 다만 재생하는 게 스피커로 재생을 하죠.
이거는 이어폰으로, 헤드폰으로 이어폰 재생을 합니다. 이러면 바이노럴, 그렇지 않고 스피커로 들으면 스테레오포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가 다릅니다. 자, 이제 그러면 D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 채널을 스피커로 들으면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모노포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모노럴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으면 뒤에 전미사가 AURAL이 붙어요. 무슨 오럴 이렇게요. 그리고 스피커로 들었을 때는 이제 무슨 포닉 이렇게 붙는다. 이걸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런 전송계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음향을 공부를 했으면 이런 용어는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스테레오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도 대표적인 입체 음향이긴 하지만 얘는 2채널로 녹음을 해서 2채널로 재생하는 게 스테레오입니다. 그리고 7, 80년대 했던 아날로그 서라운드 방식은요, 2채널로 녹음을 합니다. 근데 재생하는 것만 다채널로 재생을 해요. 앞에서 뿐만 아니라 뭐 뒤쪽에서도 소리가 들리게 하는데 그 뒤에서 나오는 소리는 별도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스테레오 2채널 녹음했던 거를 약간 그 조작을 해가지고 뒤에서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뭔가 서라운드라고 하긴 좀 힘들었죠. 90년대 이후에 이제 디지털 서라운드는 녹음도 다채널로 하고 재생도 다채널로 합니다. 밑에 숫자들이 써 있는데요.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게 이제 가상 입체 음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가상 3D 사운드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스피커를 2개를 쓰는데 2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치 다채널처럼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그러니까 앞에서 스피커가 있지만 마치 내가 느낄 때는 뒤쪽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짜로 소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상 입체 음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신 기술이죠. 자, 서라운드 채널, 이 다채널의 표기법이 있어요. 네, 이 표기법은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독립 채널 수, 그 다음에 이거 점입니다. 소수점, 그리고 저음 채널 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노다. 네, 모노라면은, 독립 채널의 수가 1개예요. 네, 1개로 녹음해서 1개로 나오지 않습니까? 독립 채널이라는 게 녹음을 따로 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로 녹음해서 그 다음에 점 0은요 0 없다는 건데 뭐가 없냐면 저음 전용 채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최근에는 여러분들 그 오디오나 컴퓨터나 이런 데 보면은 서브우퍼라 그래가지고 저음만 전용으로 재생해주는 그런 스피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로 나가는 소리가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 같은 경우는 그게 없으니까 1.0이고요. 자, 일반적인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채널이 2개, 독립 채널이 2개고 역시 일반적인 스테레오는 저음 채널이 있지를 않아요. 네, 만약에 요즘에 DVD나 이런 아니면 그 HD TV나 이런 거 보면 5.1이라는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5개의 풀레인지, 이건 이제 채널이 완전히 독립돼서 풀로 독립된 게 5개다 이런 뜻입니다. 5개 풀레인지와 그 다음에 1개의 LFE, 요거는 LFE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저음 전용 채널을 의미하는 영어 약자입니다. 1개의 저음 전용 채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풀레인지는 원래 의미는 그 전 주파수 대역을 다 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뭐 그냥 그 독립 채널과 뭐 같은 의미라고 비슷한 의미,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5.1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5개의 독립 채널과 1개의 서브우퍼 채널, 즉, 저음 전용 채널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독립 채널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국제 표준 표기 방법이에요.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예를 보시면요. 요 위쪽 부분이 앞부분이고요. 여기가 뒷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여기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앞쪽에 스피커 2개, 뒤쪽에 스피커 1개, 이렇게 3개의 스피커가 있죠. 이 이 검은 점이 스피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의 독립된 채널 .0을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스피커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5개의 독립된 채널이 있고 가운데 보니까 네모가 이번에 빈 네모죠. 이게 저음 전용 채널을 의미를 하는 그림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5.1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쓰거나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앞에 3개 있고 뒤에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앞에 3개, 뒤에 2개 이런 식으로 씁니다. 5개를요. 1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 나누기 2.1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서라운드 채널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LFE라는 말 몇 번 했는데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 LFE는 Low Frequency Effect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Low Frequency는 이제 저주파수라는 거죠. 즉 저주파수라는 건 이제 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음. 이펙트는 이제 효과니까요. 그래서 저음 효과를 주는 채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LFE는 저음을 재생하는 오디오 채널이고 3Hz에서 120Hz 또는 150Hz라고 표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150Hz 사이에 낮은 음 재생 전용이고요. 이것은 다른 채널보다 10dB 정도 크게 재생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심리음악 시간에 배웠죠. 사람은 저음을 잘 못 듣거든요. 저음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10dB 정도 크게 재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재생하는 건 서브우퍼로 재생을 합니다. 서브우퍼라는 거는 이 LFE 채널만 전문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보고 서브우퍼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술은 돌비 스테레오 70mm 6트랙이라는 예전 그 영화관에서 쓰던 기술에서 이제 최초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필요성은 인공 저음 악기 사용이 증가되고 또 음향 효과 사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영화나 음악들을 제대로 들으려면 이런 게 있으면 좋다라는 의미고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가운데 이렇게 큰 애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서브우퍼라는 스피커고요. 네. 이 서브우퍼에서 LFE 채널을 재생을 하는 거죠. 즉 서브우퍼와 LFE 채널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네, LFE라는 용어는 그 채널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서브우퍼는 스피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스테레오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정확하게 이제 스테레오 포닉 사운드죠. 스테레오가 아니라 스테레오 포닉 사운드. 이건 이제 개발된 거는 1930년대고 실용화된 거는 1950, 60년대인데 사실 기록으로 따지면 1800년대 후반에도 그렇게 한 기록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개발이 언제냐 하는 건 사실 좀 애매한 시점인데, 이 스테레오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레프트 채널이 하나 있고, 또 라이트 채널을 재생한 스피커가 있고요. 자, 이 스피커들 사이에서 사람이 듣는데 어디서 듣는 게 가장 좋으냐?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스피커와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이게 정삼각형이 되면 돼요. 이 정삼각형이 되는 자리에서 듣는 게 가장 최적의 청취 포인트입니다. 이거 조금 이쪽에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게 스피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가 사람. 네.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 되려면 이 각도가 60도씩이 돼야 돼요. 60도. 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30도라고 해놓은 게 이제 60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최적의 청취 지점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자, 7, 80년대 이제 서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7, 80년대 서라운드는요, 이 스테레오 2채널에서 추출된 소리를 스피커 여러 개로 옆이나 뒤에서 재생해가지고 공간감을 향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채널은 2개예요. 스테레오니까. 그래서 어떤 그 진정한 입체감을 느끼기는 힘들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거 아날로그 방식이었고요. 이 관련된 기술은 돌비 스테레오라는 1975년도의 기술. 얘는 하나의 모노 채널을 뒤에서, 리어라는 건 뒤라는 뜻입니다. 뒤쪽에서 스피커를 하나 놓고 이제 재생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1982년에 돌비 서라운드, 또 87년에 돌비 프로로직, 이런 것들이 이런 7, 80년대 아날로그 서라운드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뭘 노린 거냐? 이 아래 그림을 봐주세요. 이 그림 보시면 우리가 콘서트홀 같은 데서 가서 음악을 들을 때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청취자한테 직접 가서 듣는 소리도 있지만 천장에 부딪힌 소리나 이렇게 뭐 뒤쪽에 부딪혀서 듣는 소리를 여기 앉은 관객석에 앉은 사람은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서트홀 가서 앉아 있으면 앞에서 소리뿐만 아니라 옆이나 뒤에서 나는 소리도 당연히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객이 뭔가 몰입감도 느낄 수 있고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레코딩을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듣게 되면, 집에 가서 들으면 아무리 좋은 오디오를 갖다 놓더라도 소리가 앞에서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집에서 뒷벽에 부딪혀서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집에서 벽에 부딪히는 소리하고 실제 콘서트홀의 소리하고 이제 다르니까 그게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뒤쪽에다 스피커를 하나 놓고 재생을 하는데, 이 스피커의 소리는 여기 파란색 선으로 나와 있는 이 선 있죠? 이 소리들, 그러니까 벽이나 천장이나 이런 데 부딪힌 소리, 이 소리를 여기서 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스테레오 양쪽 채널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뒤쪽에 만든 소리처럼 어떤 효과를 첨부해가지고 뒤에서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두 채널 스테레오 신호를 재생을 할 때 어떤 시간 지연, 천장이나 뒷벽에 맞으면 시간이 살짝 늦어지겠죠. 또는 잔향 신호, 이게 이제 반사된 신호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더해서 옆이나 뒤에서 재생을 하고, 직접음이나 초기 반사음, 잔향음 이런 거를 적절히 제어하면 실제 연주 공간에서 듣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당시에 7, 80년대 서라운드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반 스테레오보다는 낫지만 정말 진짜 좋다 이런 정도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90년대 이후에 그래서 이제 다채널 스테레오가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다수의 채널과, 즉 녹음을 스테레오가 아니고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투 채널, 스테레오는 투 채널이죠. 두 개를 녹음을 하니까요. 근데 다수의 채널 녹음하고 또 스피커도 다수를 사용해가지고 공간감을 향상시키고요. 당연히 보다 향상된 입체감 느낄 수 있고 디지털 방식입니다. 이런 포맷에는요, 돌비 디지털, DTS, 또 DTS, 돌비, 트루 HD, DVD-A, 슈퍼 오디오 CD, MP3, 소니 다이나믹, 굉장히 이런 그 포맷들이 많이 있어요. 즉, 이런 그 다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어떻게 녹음을 할 거냐, 녹음이 아니라 저장을 할 거냐 하는 이제 포맷들이,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이 다 이제 독립된 기술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른 과목에서 디지털 음향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인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5.1 채널 서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5.1 채널 서라운드는 5개의 독립 채널이 있고 1개의 LFE 채널이 있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가운데가 사람이에요. 내가 청취자입니다. 청취자. 기존의 레프트, 라이트는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스테레오에서 듣던 거고, 역시 이 최적 청취 포인트는 양쪽 스피커와 나를 연결하는 정삼각형 위치에 있는 것이 최적 청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빨간색은 기존의 스테레오고, 추가된 게 여기 C라고 써있죠? 이게 센터 스피커입니다. 가운데라는 뜻이죠. 센터 스피커. 이게 추가가 됐고, 그리고 여기 서브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서브우퍼입니다. 서브우퍼, 즉 LFE 채널이죠. 그리고 옆쪽에 추가가 됐는데, 이 LS라는 것과 RS라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위치는 여기 보이시죠? 110도, 정면에서 110도 각도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지션이 5.1 채널을 듣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청취 위치고요.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니고, 여기 ITU-R이라는 국제 이 정보통신 관련된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뭐 음향뿐만 아니라 음향, 영상,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 그 표준을 심사를 하고 제정을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ITU-R에 BS775-1이라는 그 권고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배치하면 좋다라고 된 거고, 모든 5.1 채널 녹음 레코딩을 하거나 어떤 사운드를 만들거나 하는 곳에서는 다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위치를 지켜서 스피커를 배치하고 들으면 좋겠죠. 네. 왜 가능하면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에서는 사실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아파트 거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기가. 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청취실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든가 스피커를 배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표준이라는 겁니다. 자, 저장 포맷으로는 돌비 AC3, 뭐 임팩트 멀티채널 오디오, DTS 뭐 이런 것들이 5.1 채널을 지원합니다. 지금 5.1 채널을 쓰는 곳이 우리 주변에서 쓰는 곳에서는 그 HD 방송, TV 같은 경우에 HD TV라든가 아니면 그 DVD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에서는 5.1 채널로 소리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5.1 채널도 부족하니까 요즘에는 뭐 7.1 채널, 9.1 채널, 10.2 채널, 22.2 채널 이런 것까지도 개발이 돼서 뭐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녹음도 일단 아주 좀 극단적이지만 22.2 채널 같은 경우 보면 녹음을 22개를 따로 해야 돼요. 마이크를 얼마나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재생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도 최소한 2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아무 공간에서나 이거를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다채널을 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잘 해놓은 것들이 많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1 채널만 들으려고 해도 스피커가 5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방에다가 스피커 5개 해놓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가상 서라운드라는 방식인데, 이 가상 서라운드는 2개의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입체 음향을 느낄 수 있도록 재생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는 2개인데, 저 아래 그림 보시죠? 이렇게 실제 스피커는 2개만 있는데, 이 2개에서 나오는 소리에 어떤 우리가 처리를 해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죠. 소리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LRC 뒤쪽 스피커 2개에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게 가상 서라운드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그 신호처리 DSP라고 불리우는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머리 전달 함수라는 거를 신호처리 기술로 이제 가상적으로 구현을 합니다. 이 머리 전달 함수는요, 네,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 전달 함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을 때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요,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 서로 다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소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이쪽 귀로 들어갈 때 단지 귀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얼굴에 부딪혀서 변형된 소리까지도 같이 들어가게 돼요. 이 소리도 마찬가지고, 뭐 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에 거쳐서 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즉 우리 귀로 들어가는 소리들은 우리 얼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묘하게 변형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얼굴에 변형되는 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어떤 데이터로 만든 게 머리 전달 함수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아래쪽에 막 복잡한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이제 머리 전달 함수를 측정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의해서 변형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세 개의 그래프가 보십시오. 사람 머리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이거는 사람 머리가 라지 사이즈, 클 때, 이건 미디움 사이즈, 스몰 사이즈. 사람 머리 크기에 따라서도 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좀 다르죠. 요 부분 보시면 여기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사람 머리 크기에 따라서도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귀에서 듣는 소리가. 그래서 이 머리 전달 함수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머리가 상당히 많은 변형을 만들어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거를 데이터화 해놓은 게 여기 제목에 있는 머리 전달 함수. 영어로는 HRTF. 자, H는 헤드,
related라는 건 관련돼 있다는 뜻이고요. transfer function, 네, 트랜스퍼 펑션이 전달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영향을 받는 거를 어떤 함수로 만들어놨다 이런 뜻이고요. 자유 공간에서 음파가 귀로 들어가기까지 머리 모양에 영향을 받아 소리가 변형되고 이 소리 변형을 수식으로 모델링한 것을 HRTF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가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듣지만 내 뒤에서 마치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상 입체 음향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제 입체 음향을 그래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극장인데, 이 극장용 사운드 포맷들은 뭐 5.1, 7.1도 쓰고 더 많은 채널도 이제 요즘에는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극장용 사운드 포맷, 뭐 자세한 거는 다른 과목에서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뭐 그냥 이런 것들을 요즘 쓰고 있다라고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라든가 SDDS, 뭐 DTS, 돌비 디지털 시네마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요즘 극장에서 쓰고 있는 다채널 사운드 포맷들의 명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체 음향에 대한 강의를 간단하게 마쳤고요. 이 입체 음향 내용은 그 디지털 음향이라는 다른 과목에서 상세하게 배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압축된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책을 잘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